안녕하세요. 놀라운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스포츠 전문 언론인 애슬레틱지에서는 맨시티전에 한 골을 더 추가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하며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선수가 된 현 상황에 대한 토트넘 직원의 인터뷰, 그리고 손흥민과 함께했던 선수와 감독의 인터뷰까지 담긴 흥미진진한 내용, 바로 들어가 보시죠. 2015년 여름에 토트넘에 합류하게 된 손흥민 선수. 하지만 그는 그 전부터 EPL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포체티노는 사우스햄튼의 감독이었던 2013년경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가게 되었고 2년 새에 훨씬 매력적인 공격 옵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스날 역시 손흥민을 눈여겨보기도 했으나 결국 딜을 완성해낸 것은 토트넘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200만 파운드로 토트넘에 입단하게 된 손흥민에 대한 토트넘 직원의 평가입니다. 그는 포체티노 유형의 선수였고 레버쿠젠에선 공간을 넓게 쓰는 가짜 9번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공이 없는 상황의 움직임은 포체티노가 가장 좋아하는 손흥민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타이밍 그리고 속도는 돋보였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덩치가 가장 크진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퀄리티와 정확도는 이를 상쇄하기 충분했습니다. 토트넘의 영입 담당 직원이었던 데이비드 웹이 당시 손흥민에 대해서 한 평가입니다. 레버쿠젠 이전 함부르크에선 토트넘에서 뛰던 반데바르트가 손흥민을 상당히 좋아하기도 했죠.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작은 아이였고 겨우 청소년 시기를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제가 늘 그러지만 저와 같이 1년 뛰었기 때문에 잘하게 된 겁니다. 손흥민에게 꼭 물어보세요. 하지만 지금과 달리 토트넘에 온 첫 해에 손흥민은 12경기를 연달아 무득점을 기록했고 첫 시즌에 40경기 중 8골을 넣었습니다. 그중 리그에서 넣은 골은 4골밖에 안 되었죠. 시즌 후 9월에 아무 A매치가 없던 대한민국. 덕분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훈련장에 남았는데 기사에선 당시 2주간 포체티노의 조언을 들으며 훈련했던 시기는 손흥민에게 가장 중요했던 시기라며 손흥민이 힘든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며 엄청나게 열심히 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팀의 4대0 승리에 큰 보탬이 되죠. 완전히 폼이 돌아온 손흥민을 보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정확한 마무리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슈팅 액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켰습니다. 팀의 주포인 해리케인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손흥민에겐 다른 무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손흥민의 질주 타이밍을 발전시키며 그가 더 나은 상황에서 슛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항상 뛰는 타이밍과 정확한 마무리를 위해 슈팅 연습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오는 공들을 말이죠. 보통 자신에게 제대로 오는 공을 차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다른 각도로 오는 공을 받게 되는데 골키퍼의 방향에 따라 더욱 어려운 슛이 되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바깥쪽에서 뛰는 윙어로 뛰지 않았기에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었고 항상 조금씩 돌아 뛰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려면 정확도와 공의 커브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수비수를 돌아뛰며 슈팅하는 과정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켜봤던 데이비드 웹의 말인데요. 이러한 훈련이 16-17 시즌부터 빛을 보며 손흥민은 자신의 예상골 수치보다 2배를 더 집어넣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에게 주어진 기회로 예상된 골의 개수는 6.7개였지만 손흥민은 그해 14개의 골을 집어넣으며 자신의 정확도를 뽐냈습니다. 레버쿠젠의 로저 슈미츠 감독은 손흥민의 훈련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훈련을 많이 하고 아버지와 또 다른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뒤에도 그의 왼발과 오른발을 사용해 슈팅을 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양발잡이 특성과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손흥민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코치들도 양발잡이 손흥민을 좋아했죠. 하지만 이러한 양발잡이 특성은 아버지의 엄청난 훈련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페널티킥을 제외한 필드골에서 발로 넣은 골 중 42%가 약한 발이었습니다. 이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제이미 바디 선수, 뒤를 잇는 것은 마네, 피르미누, 스털링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몇 년간에도 왼발을 신경 쓰며 오른발만큼 잘 쓸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팀원들과 코치진은 손흥민의 슈팅을 보면 그가 어떤 발이 주발인지 알 수 없다며 그를
그를 지켜보던 반데바르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자기도 자신의 주발이 어느 발인지 있는 듯하다. 16, 17 시즌에 크게 성장한 손흥민은 당시에도 자동적으로 주전으로 기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2017년 12월까지도 손흥민은 알리, 에릭센, 라멜라보다 저평가를 받았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지속적인 활약은 그를 선발에서 제외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18, 19 시즌에 케인이 뛰지 못했던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9번 역할의 활약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는데 공을 세우며 단지 왼쪽 윙으로 손흥민을 쓰는 것이 낭비로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무리뉴가 온 뒤 손흥민의 역할은 윙어지만 9번과 안쪽으로 파고드는 공격수 느낌이며 케인은 좀 더 깊은 곳에서 10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손흥민은 예전보다 공을 만지는 횟수는 줄어들었으며 측면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는 수비 역할은 더욱 적어지며 전진 패스와 슈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드러낸 표가 있었는데요. 케인의 경우 15, 16 시즌부터 페널티를 제외하고 106개의 골을 넣었습니다. 기대값은 81.6개였는데 24.4개의 골을 더 웃도는 수치로서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를 살펴보면 62개의 골, 하지만 기대값은 40.3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기대값보다 54%더 골을 넣으며 이렇게 정확한 피니시를 보여주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 외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에당 아자르 선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즌은 더 기가 막힌데 9개의 골이 들어가는 동안 골의 기대값은 단지 3.4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3.4개의 골이 들어갈 만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9골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경이롭네요. 손흥민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엘리트 레벨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해당 매체는 손흥민이 가끔 골 가뭄을 겪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레알 마드리드나 미넨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라 평했습니다. 게다가 30살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같은 빅클럽에서 지게 되는 그 정신적인 압력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지만 반면 손흥민이 다른 클럽으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팔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어디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한 시즌 21골을 기록한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14경기에 11골을 넣은 손흥민의 엄청난 활약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반데바르트는 토트넘의 손흥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요 선수입니다. 케인도 있지만 손흥민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의 속도는 상대에게 위협이 되고 자신과 팀원들이 득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가 뛰지 않을 때의 공백이 케인의 공백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는 케인이 없을 때도 잘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레버쿠젠의 슈미트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도 대단했지만 토트넘에서는 월드클래스가 되었다. 손흥민의 주요 지표인 양발잡이로서의 능력 그리고 정확도 높은 슈팅은 이제 개인 성적을 넘어 토트넘을 우승 후보로 견인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 사이에서도 공간에 찾아 들어가는 속도와 타이밍, 양발을 쓰며 동시에 정확한 마무리를 하는 능력, 이는 지켜보는 모두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는 첼시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토트넘은 과연 이번 시즌 우승을 첼시전 승리를 통해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이번 주말의 경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저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